안녕하세요. 원플러스 부동산 원주석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한숨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과 금융 대출의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값 운운하는 것은 참 철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을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앱이 있어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등락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는 여러 지표 중에서 저는 세 가지 지표를 골라봤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가격 추이, 그리고 수요와 공급, 그리고 미분양 현황입니다. 경기 상승과 하락에 따른 큰 축의 변수는 있지만 수요 공급에 따라서 미분양 물량과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매우 보기 좋게 잘 정리해 놓은 아시를 중심으로 디스코, KB 리브 부동산을 참고하였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 매매 변동률과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죠. 파란색이 매매선입니다. 2002년 월드컵 특수 효과로 경기가 매우 좋아졌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부동산 침체 경기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이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은 급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매매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실까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금융위기 때 주춤해서 회복을 하고 다시 안정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 박근혜 정부 취임하면서 부동산 침체 경기를 맞다가 2016년 이 시점부터 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은 바뀝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 해서 강력한 대책을 수차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있었는데 2018년, 19년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오르다가 금융위기 때 주춤하고 다시 천천히 상승했는데 2018년 전후로 해서 부동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동반해서 급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는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주택 수요 공급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실까요? 중간에 빨간 점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1년 적정 수요량입니다. 즉 47,600세대의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파란 막대 그래프가 공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간씩 공급을 늘렸습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의 이 기간은 서울의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수요 공급의 그래프가 이러는데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 기간에 주택을 공급을 줄였던 이 시기와 맞물립니다. 자, 그리고 2008년부터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부동산 침체를 겪다가 2016년부터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급을 볼까요? 2021년 이후 공급은 이렇게 확 줄어드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량은 민간주택 건설 회사와 공공에서 100% 반영이 안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수량보다 배가 더 많이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인지,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하락이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은 아직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분양 현황입니다. 2013년 경기가 안 좋았을 때 4,000세대 넘게 쌓였던 미분양 물량이 2017년에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두 자리 숫자의 미분양 물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집계표에서 보듯이 지난 1년을 쭉 보면 거의 다 두 자리 숫자입니다. 이 얘기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고, 주택건설업자들의 아파트 공급이 사업적으로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측에는 참고로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던 2014년, 13년, 12년에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2,000세대, 3,000세대, 4,000세대가 쌓였습니다. 이 시기는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시기와 같습니다. 즉, 경기가 안 좋으면 공급이 안 돼도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쌓였을 때 지방은 거의 난리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은 서울을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까지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지방도시까지 종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